네, 오늘은 이제 보강 시간으로 목요일 수업은 저희가 영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022년 트렌드 경향에 관한 이제 거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라이크 커머스에 관한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키워드로 나누었던 얘기들이 타이거와 캣이라고 하는 카피캣이었는데요. 이 단어는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그 다음에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티니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고, 이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게 두 가지죠. 라이크 커머스와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휴대폰, 그 다음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다들 이게 다 디지털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 은유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아마 현재의 현실보다는 가상의 현실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가 더 다가오지는 않나.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여지는 오프라인 세계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인 라이크 커머스. 라이크 커머스는 현재의 오프라인 상황에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크 커머스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커머스 단어에서도 아시겠죠? 좋아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제조자가 생산해서 유통업자가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의 오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개인의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를 총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을 동료 소비자들이 좋아요 한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기존의 생산자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공급망 관리가 중요했다면 라이크 커머스는 수요망 관리가 부각되면서 수요 견인의 시장이라는 부분인데요. 라이크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로는 첫 번째 개별 크리에이터가 팔로워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에 제조업체에게 OEM을 맡겨서 생산하는 이른바 물류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C2C 모델. 두 번째로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의 선호를 예측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자사몰을 개설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D2C 모델. 마지막으로는 개별 소비자 수요를 집결해서 공동구매 혹은 선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재고 부담도 더는 H2 모델, H2H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모델이 단어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좀 더 낫거나 아니면 경제 상품과 다른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나한테 딱 적합한 상품을 만났을 때 좋아요를 누르고 지갑을 연다는 건데요. 과연 그러면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여우마켓을 운영하는 윤여진 씨는 자신의 책 나는 세포마켓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소수의 팔로워를 시작해서 성공을 이룬 실제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18년 4월에 무자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그녀는 현재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1만 명이 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출산과 육아, 경력 단절을 이겨내기 위한 분투,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여과 없이 담아낸 스토리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아이를 위해 직접 걸은 교구나 식품, 유아용품, 아동복 등을 소개하면서 조금씩 매출을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소위 찐 팔로워들 반응이 이루어진 여우마켓은 2년 만에 누적 매출이 5억 원을 달성했고
초급 만미라는 독자 브랜드를 론칭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던 나이크 커머스에 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크 커머스란 예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되어 왔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모든 플랫폼들이 다 휴대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앱 서비스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SNS에서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그 상품을 구매하고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자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아파트 카페에는 공구하실 분 구합니다 라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사겠다고 하면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취향이나 필요에 맞으면 바로 댓글들이 붙고 이런 댓글들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라이크 커머스의 시대인 것이죠. 사람들은 좋아하면 산다고 합니다. 굳이 MZ세대를 들먹일 필요도 없고요. 소비가 미덕인 시대인 현재를 반영하는 라이크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들은 왜 좋아요를 누르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누르게 되는지는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물음에 해답이 필요하다라고 한대요. 차세대의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요. 나답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실려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신만을 알아주는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하트 이모컨을 날리면서 좋아요를 누른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소통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트 이모컨을 날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통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마케팅의 시대가 열려진 라이크 커머스라는 단어로 결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라이크 커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크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을 나누게 되면 C2C, D2C, H2H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Customer to Customer 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한테 단어는 익숙하진 않은데 설명드리면 그냥 다들 아시고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형태이실 거예요. 개별 크리에이터가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요를 확보한 후에 제조 전문 회사에서 생산하고 이를 전문 물류 업체를 통해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SNS 중심으로 성장한 일부 플랫폼에서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홍보 역량에 따라서 소비자들, 그네들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들을 공유를 해주고 그네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소비를 해주게 되면 소비를 받고 그들의 구매 개수를 받고 생산자한테 생산을 시켜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관한 판매를 C2C, Customer to Customer이라고 얘기하고요. Direct to Customer이라고 얘기해서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자사몰을 개설해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이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익숙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최초 브랜드 D2C 방식도 도입했었죠. 캐스퍼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2C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는 쇼핑몰 구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를 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H2H라고 해서 Human to Human 개별 수요자의 수요를 집결해서 공동구매 또는 선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부담을 덜어주는 H2H, Like Commerce 이 모든 것들이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What 같은 펀딩 같은 게 여기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 좀 대줘.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물건을 사주게 되면 내가 이만큼 깎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수익을 남겨줄게 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펀딩 같은 경우가 또 H2H 라는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H2H 비즈니스 모델로서 소비자, 선호의 중심으로 제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개별 소비자들을 모아주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비즈니스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 하면 인플루언서하고 동등하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누구든 진정한 팔로워만 있다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단어인데요. 소비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누구나 제조, 판매, 유통에 나설 수 있는 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고객 선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라이크 커머스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형 리테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커머스와 라이크 커머스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라이크 커머스는 온라인 쇼핑 2.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모여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인데요. 개인 간의 거래가 핵심이 됩니다. 모두가 판매자, 유통자, 제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는 단순한 셀러라기보다는 기획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살 때 해당 제품에 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시정조사 기업 업체에서 지난 9월에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국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커머스 행동 연구 결과조사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월등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질문에서 가족이 32%, SNS 인플루언서가 29%, 친구가 22%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했는데요. 친구보다는 인플루언서 말에 더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SNS를 통한 쇼핑 경험,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57%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화장품보다 구독자가 많은 뷰티 크리에이터가 추천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요즘의 소비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라이크 커머스라고 지칭합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는데 구매가 시작되는 차세대 유통시장을 통칭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시장에서는 공급 관리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라이크 커머스에선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본격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상품평을 남기면서 상품에 직접 평가를 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구매자들한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플루언서 왜 떴을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주변 사람들의 소비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인플루언서의 마음을 얻어서 좋은 소문을 내고 그 주변에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형태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저자 테드 라이트에 따르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좋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갖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적성에 풀리고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서 입소문을 내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정말 선의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 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공개는 주요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성장 과정, 가정 환경, 우정, 실패, 성공, 연애와 이별, 육아, 결혼 생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활이 낱낱하게 다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공개된 정보가 사실인지는 무관하게 소비자는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인플루언서를 그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가상의 친구나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서 먹였다는 건강식품, 판매자가 피부 트러블에 직접 쓴 화장품, 매일 해먹는 요리 등 올라오는 피드에
여러분들은 열광하고 팬이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벌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가 1만 명만 확보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혹은 진정한 팔로워 수가 1000명만 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모바일 쇼핑 거래의 한 조각만 차지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을 예시로 들면 최근 인플루언서가 화장품 제조회사를 찾아가 본인의 이름을 팔면서 원하는 성분, 특정 성분을 빼고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주고요. 배송의 경우에는 배송 전문 회사가 풀피먼트를 대행해주는 마케팅, 회계, 법률 역시 외주 회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단순 본인의 SNS에 해당 제품을 올려 라이크를 모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인플루언서가 라이크 커머스에 뛰어드는 현재의 시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개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펀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펀딩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금액을 모으면 상품은 이제 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입니다. 캐스퍼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서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먼저 상품을 만들고 유통을 통해서 판매상까지 간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달됐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먼저 라이크를 누르면 기업이 제품을 제조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이처럼 소비자의 호감을 기반으로 장사에 주의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신뢰라는 건데요. 만일 라이크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불만사항이 나오면 전통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반발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는 인플루언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마치 가족이나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는 인플루언서 및 판매자를 인간으로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큰 것이라고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가 라이크 커머스를 이야기하면서 인플루언서, 왜냐하면 그들은 판매의 한 가지 수단, 그러니까 메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인플루언서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라이크 커머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등장 배경 SNS에 기반한 상시 쇼핑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구태여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모바일로 움직일 수 있는 앱, 디지털 포메이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쇼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우연한 발견한 컨텐츠에서 소비 욕구를 느끼고 그리고 아무 때나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과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를 하고 나면 또다시 검색을 해보고 그러고 구매했기 때문에 기업은 찾아온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쇼핑몰 웹사이트를 고도화하는 데만 주력을 했다 해도 큰 무리가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쇼핑이 일상화가 되면서 상시화가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재미 그리고 공감할 만한 컨텐츠 속에 상품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튼 스쿨의 마케팅 교수인 바바라 칸은 저서의 쇼핑 혁명이라는 곳에서 Z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0년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리테일 매출의 30%, Z세대가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의 정보나 구매 유형 등의 데이터들이 해당 플랫폼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기울어진 운동장식 시장 구조가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재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켓 오브 원이라는 소비 지향형 리테일의 시작이 소비자의 끝과 시작을 다 같이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라이크 커머스가 배경이 된 사회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무슨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화형 커머스라는 부분이 핵심의 중심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라이크 커머스의 가장 강력한 점은 바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조금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강의는 여기에서 좀 마쳐보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나다운 라이크 커머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1차 1강에 관한 과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나다운 상품을 무엇을 팔 수 있을지 상품 아이템을 하나 골라보시고요. 그 이유에 관해서 간략하게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판매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러면 가장 나다운 상품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사줄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해볼까라는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과제를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 수업 때 제 2강 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